I'm not going anywhere. 발음 죽이지 않습니까? 전라도식 발음이라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쉽죠.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네, 굉장히 좋은 노래를 네. 들었습니다. 늘 제자리. 네. 감동적입니다. 네. 이제, 우리 감독님의 댄스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라틴 댄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댄스를 즐기게 된 게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춤을 또 좋아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한국무용, 뭐 재즈 댄스, 또 대학 때는 응원단 활동을 또 했었고, 그리고 재즈 댄스 하면서 전문가 과정을 이제 브레이크, 발레, 소울, 재즈 이런 거 전문가 과정을 좀 오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워낙 춤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저희 아버지도 춤을 또 좋아했고, 엄마도 지금 아직도 한국무용으로 자원활동 공연 같은 거 하고 계시고요. 한국무용, 뭐 댄스 스포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족 문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그래서 라틴 댄스를 이제 배우게 관심 있게 한 건 사실은 더티 댄싱이라는 그런 영화들 보면서 저런 댄서가 되면 너무 좋겠다. 댄스 영화들 보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 댄스 하게 됐는데요. 네. 라틴 댄스 하기 전에 플라멩고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탱고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댄스 하면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댄스 관련된 총괄 주임 교수도 하면서 댄스 스포츠, 그 다음에 스윙 댄스, 라틴 댄스, 그 다음 벨리 댄스, 폴 댄스 대회에도 개최했었고요. 네. 지금도 라틴로드라는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으면서 홍대에서, 그리고 이제 뭐 서울권에서 뭐 강습도 하고 파티도 하고, 또 올해는 6월에 마포에서 또 축제도 합니다. 그래요? 네, 라틴 댄스 축제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 라디오 중간에 들으신 분은 네. 앞에 지금 우리 인터뷰 하신 분이랑 다른 분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또 이 문화예술이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라틴 댄스하고 뭐 탱고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플라멩고하고 이게 다 다른 춤입니까? 그럼요. 다 다른 춤이고요. 주로는 어떻게 헷갈리시냐면 댄스 스포츠하고 제가 얘기하는 라틴 댄스와 뭐가 차이가 있냐,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댄스 스포츠는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예요. 댄스를 가지고 운동. 네, 스포츠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틴이 정해져 있고요. 몸의 각도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루틴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세. 네. 그래서 심사위원단이 있고요. 심사위원단이 공인 인증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댄스 스포츠 대회 같은 걸 많이 개최하죠. 네. 그리고 연회장, 무도회장에서 많이 하고요. 대부분 호텔 연회장 같은 거, 크루즈 여행 갈 때, 그래서 정말 격식을 갖춰서 복장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댄스 스포츠고요. 제가 얘기하는 라틴 댄스는 소셜 댄스라는 거고요. 사회적 맥락에서 소통하기 위한 커플 댄스예요. 라틴 음악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대, 그리고 뭐 서울, 강남, 뭐 제주, 부산 전역권에서 라틴 클럽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댄서를 들고 가셔서 바비만 내면 춤을 출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파트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파트너가 그 곡마다 체인지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라틴 댄스 안에는 뭐 살사 댄스, 메렝게 댄스, 차차 댄스, 센슈얼 바차타 댄스, 그리고 라인 댄스 이런 춤으로 안에서 추게 돼요. 세분화 돼.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탱고나 이제 탱고 같은 경우는 또 음악이 달라요. 그리고 또 이 댄스를 하는 에티켓, 매너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남인데도. 네네. 그래서 사실은 라틴 댄스는 아프리카 그리고에서 시작됐고 쿠바로 이제 유명하고요.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센슈얼 바차타 댄스가 스페인에서 좀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대가 이 마포 권역에서 제일 클럽이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국에
파티,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몰라. 네. 근데 와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러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사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라틴 댄스 혹은 라틴 살사 댄스, 댄스. 살사. 네, 살사 댄스로 치시면은 커뮤니티도 많고요. 아카데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작정 아무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뭐지?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보시면요.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저도 비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부캐죠, 부캐. 자, 그래서 비단이라는 닉네임으로, 저희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다 닉네임으로 불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사실은. 닉네임만? 네, 그냥 춤을 추는 비단. 이렇게만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명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조사를 가면, 저희는 닉네임만 알고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지? 본명이 뭐지? 막 이렇게 찾다가 맞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닉네임으로 부르죠. 근데 닉네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닉네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짜장, 물개, 바다, 뭐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네, 거니까. 짱깨, 뭐 영어 닉네임은 너무 겹쳐서 재미가 없고요. 한글 닉네임 재밌는 닉네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퍼포먼스 선생님이 비단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비단? 네, 다양한 색과 매력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강인해 보인다라고 해서 비단이라는 닉네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비단이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사실 비단이라는 닉네임 쓰는 거는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막 시리즈도 만들어요. 막 비단이면 뭐 실크잖아요. 그럼 진, 뭐 삼배 이런 식으로 내 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일들도 있어요. 네. 그 밑에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비단이 장수 왕서방 같은 왕서방 클럽도 있었고, 약간 이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댄스를 하면 약간 긍정적인 게 뭐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릿속에는 그 스트레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그럼 이제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춤을 추러 오면 무조건 음악에 집중하고 파트너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겠네요. 네, 무조건 동작에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2분 30초, 2분 80초간은 이 파트너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춤을 막 열심히 추다 보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바로 돌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안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이를 사실은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꼭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댄스 스포츠 한 곡을 추면요, 100m 달리기를 13초 뛴 칼로리가 소비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또 오면서 또 사회적 네트워킹, 사람들도 또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직업이 이거였어요. 알고 보면 저랑도 연관성이 있는 분들. 뭐 그렇게 해서 또 어떨 때는 일을 또 도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여행도 계획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또 많이 알게 되고. 네.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20대일 때는 스윙 댄스를 배우라고 추천해드리고요. 왜냐면 스윙 댄스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업다운이 많은 편이에요. 업다운? 네. 앉았다 일어났다. 이 업다운의 자세가 20대밖에 안 되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스윙은 좀 20대 때, 그리고 3, 40대는 주로 살사를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4, 50대는 탱고를 합니다. 탱고는 하나의 심장, 4개의 다리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네, 상체를 맞대고 있어요. 남녀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심장, 그리고 4개의 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탱고는 사실은 걷기만 잘하면 언제든지 출 수 있는 춤인데, 그래서 조금 연령대가 좀 늦게 배워도 가능한 춤이에요. 네.
살사는 좀 빠른 춤이에요. 음악이 좀 경쾌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좀 있고요. 탱고는 좀 정적이지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40, 50대 넘어가면 탱고를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아예 이 댄스에 문외한인 사람이 지금 듣기에는 네. 물론 이제 뭐 배우로 가기도 하고 새로 누굴 만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밀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딱 생각만 해도 약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손을 잡는 거에 좀 익숙하셔야 돼요. 네. 손은 계속 잡아야 되는구나. 네, 손을 잡고 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커플 춤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네. 그럼 굉장히 친해지겠네요. 네, 그럼요.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네.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그거를 특히 한국 남자분들이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생각만 해도 좀 낯선 여자와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손을 잡는 거에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저희는 포옹으로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춤을 선택하실 때 오해하시는 경우가 약간 카페레에서 추는 지루박 같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게 춤을 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물론 1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춤을 추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지금은 음지 문화보다는 양지 문화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춤을 접하실 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동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두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선택하시면 좋고요. 내가 경쾌한 살사, 라틴 음악이 좋아. 그럼 살사 먼저 시작하시면 좋고요. 난 스윙 음악이 좋아. 그러면 스윙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나는 정적이고 클래식한 음악이 좋아. 그럼 탱고를 가시는 게 좋고요. 나는 막 이렇게 자유로운 춤을 싫어. 딱 스탠다드하게 정형화된 춤이 좋아. 그럼 댄스 스포츠를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것도 알고 하는 게 다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뭐 원데이 체험 같은 거, 뭐 무료 워크숍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모임에서 이렇게 한두 번, 네, 지인들끼리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느 뭐 연말 파티라든지 그런 것도 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특정 동호회를 만들려고 많이 해요. 일반 기업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살사 동호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사내 동호회 지원금이 나와요. 그럼 이제 동호회에서 선생님 모셔서 선생님 모셔서 하고 연말에 회사에서 발표회를 하면 또 부상을 줍니다. 네. 좋은 회사.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점심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취미 활동 지원. 근데 처음에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점심 시간에 쿠바에서 라틴 댄스를 배워오신 직원분이 처음에 살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갔다가 그냥 문만 열었다가 다시 닫고 나오고 지루박처럼 막 그런 음악이 나오길래 문을 열었다 다시 닫고 사실 포기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사내 동호회에서 사실 살사 댄스를 처음 접했고요. 그러면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살사바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게 된 계기가 그래서 사실 약간 어떤 부담이 좀 덜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같이 이렇게 댄스하면서 뭔가 이렇게 남녀간에 더 발전한 적은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네, 제가 수업하면서도 결혼한 커플도 있고요. 결혼한 커플도 한 3-4커플 정도 되고 지금도 안에서 커플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커플 댄스다 보니까 또 건강한 남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고 사실 연인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좋은 관계로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춤을 안 추시더라도 이분들끼리 또 어떤 모임 같은 걸 결성해서 여행도 가시고 춤을 안 추더라도 끝까지 또 가시는 멤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한번 홍대 혹은 강남, 서울권에 있는 클럽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음악 들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굳이 춤을 추지 않아도? 네, 춤을 추지 않아도 되고요. 춤을 추는 걸 보거나 혹은 음악 듣거나 하고 맥주 한 병 마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데 라틴 음악 듣고 싶어. 그러면은 오셔서 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음악도 듣고 춤도 구경하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들만 아주 주옥처럼 말씀해 주시네요. 올해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사실 저는 창업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네네. 작년 3월에 이제 법인 만들고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 이력은 굉장히 많은데 회사 이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사실 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회사 이력을 조금 잔잔하게 이제 쌓아가는 것. 네, 그래서 조금 작더라도 작은 일들부터 조금 더 소중하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또 제가 또 회사 만들고 하다 보니까 라틴 댄스 축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올해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게 6월 달에 마포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터 아트 페어라고 또 이제 저희 회사가 기획한 페어를 또 6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작지만 또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볼 계획이고요. 그 6월 행사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창작자들, 창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크리에이터 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창작자들, 창작물들 만나는 좀 소통의 계기들 그리고 정보의 조금 장을 만들고 싶어서 홍대 거리 축제로 처음에 기획을 했고요. 네. 6월 15일 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네, 홍대 거리에서 8번 출구, 홍대역 8번 출구 뒤쪽에 있는 레드로드 거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라틴 댄스 축제도 6월 말에서 7월 지금 장소 협의하고 있어서 거리에서 이제 거대한 라틴 댄서들의 축제 장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거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워크숍 같은 거 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과감하게 문을 한번 두들겨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여자분들은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오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워낙 또 뭐 요즘 줌바 댄스, 라인 댄스 이런 거 많이 추세요. 요즘 난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댄스나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뽐내는 거 굉장히 아름답게 잘 뽐내주시는데 남자분들이 어색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분들도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세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엄청 사랑받고 손자 손녀들에게 엄청 사랑받는다고 엄청 자랑하시고요. 키도 엄청 커졌다고 자랑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인들을 많이 끌고 오세요. 네. 해보니까 좋으니까. 네,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 좋은 운동 겸 댄스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하거든요. 저희가 닉네임으로 하고 무조건 뒷부리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즐기실 수 있다고 그 부분 너무 좋다고 또 얘기도 하세요. 네. 나이 드신 분의 그 닉네임은 주로 뭘 쓰나요? 닉네임은 영어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데요. 영어는 겹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어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잭, 마이클 뭐 영어 이름으로? 네, 근데 그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줄임말을 쓰죠. 예를 들어 블루마운틴은 불마 이런 식으로 줄여드려요. 또 길면 그래서 두세 자가 제일 좋습니다. 모르기 좋고 어떤 분 닉네임 오빠라고 하시는 분 오빠 이렇게 오빠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고 괜찮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행사 또 준비하면서 회사 업력도 좀 키우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 그리고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써야 됩니다. 수료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논문 고민하고 있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많이 컨설팅 강의 또 불러주셔서 고맙게도 네, 그래서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늘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감독님 같은 분은 한 이틀치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어쨌든 자기 미래는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언니, 누나로서 해주고 싶은 말. 예. 저는 사실 제가 이제까지 사회활동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로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은 늘 항상 뭐 가족 안에 문화가 있어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회활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서는 지켜져야 될 룰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어요. 근데 늘 항상 이제 졸업하고 오면 학교의 학생처럼 행동하는 친구들 혹은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애티튜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일 난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적 역할에서의 그 매너들, 예의들을 좀 갖춘다면은 정말 어디서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예의 안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인사. 네, 늘 항상 인사하고 출근했다고 하면 인사하는. 그리고 퇴근할 때는 서로 고생했다는 인사. 그런 것들이 늘 항상 본인을 즐겁게 만들고 또 주변을 웃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항상 마이너스. 그렇겠죠. 네, 모르면 정직하게. 결국 들통나니까. 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단어들을 좀 언어들을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아니면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자기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네, 모르는 부분을. 근데 그걸 끙끙 앓고 시간이 흘러갔다가 마지막에 몰랐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 또 야근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물론 직원들도 바쁘죠. 다른 스태프들도. 그렇지만 약간 비었을 때 한번 질문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네. 그래서 본인이 지각을 하더라도 지각했다라는 부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 네. 그런 사실은 소통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요즘 친구들이 왜냐하면 너무 핸드폰에 익숙해지고 그렇죠. 카톡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무조건 카톡으로 보내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고 근데 사회적 소통이 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글로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예의들을 조금 더 지켜주는 게 시작이고 또 사랑받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종합 예술 기획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시자 또 그 라틴 댄스 또 선생님도 하시고 또 엄청나신 우리 김정현 감독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마지막 곡 듣고 오늘 세상에 이런 잡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